반갑습니다. 장정용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했고 그 상승폭이 컸습니다. 보통 이제 이 기술적인 분석은 후행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21선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꺾이는 상황과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반등을 할 때 떨어지는 애를 맞고 다시 조정을 받는 이런 게 일반적인데 꺾이기 전에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빨리.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예상보다는 일반적인 흐름보다는 좋은 형태의 반등이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한다면 공매도의 어떤 충격을 조기에 수습하고 시장 안정을 찾지 않나. 물론 이런 현상도 외국인이 팔면 그만이다, 외국인이 사면 또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상황은 다소 예상보다는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코스피가 좋은 상태에서 주목할 부분은 삼성전자가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주도주들이 움직였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까지는 모르겠는데 내년 유동성 장세에서 새로운 주도주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삼성전자는 횡보, 그러면서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중소형주들이 상승하는 이런 그림을 이제 그려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지수가 좋은 것과 삼성전자가 앞으로 구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 말은 주도주가 바뀌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어제 그제 반등, 그리고 거기서 추가로 반등을 했는데 코스피 대비해서는 탐탁지 못합니다. 왜냐면 오늘 코스피에서 셀트리온이 하락했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같은 종목들도 다소 부진했습니다. 이 제약 바이오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나마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사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조차도 사실 성공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래도 삼성그룹이니까 적어도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자금 소요나 유상증자 같은 거, 뭐 주주들의 어떤 그 가치를 희석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덜하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할 때 현금을 땡겼는데 시장에서 그 현금을 유출하지 않아도 되는 지금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유통 주식수가 굉장히 적고, 거기에 조금 걸어보는 거고, 뭐 SK 바이오팜 이런 애들은 정말 요원합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제약 바이오 비중이 높고 시장 유동성이 풍부할수록 결국 가격을 올려서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제약 바이오가 인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코스닥이 당분간은 제약 바이오가 약세를 보이고 나머지 종목들이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 일시적인 과도기는 조금 부진할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유 종목, 뭐 빨간색은 보이는데 오늘은 좀 뭐 예상대로 흘렀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유수홀딩스가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는데 21선 닿지 않고 반등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좋다 나쁘다의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지표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닿지 않고 반등했다, 요거 좋은 겁니다. 닿고 반등했다, 요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깨고 반등했다, 나쁩니다. 그래서 좋다, 적당하다, 나쁘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유수홀딩스는 닿지 않았기 때문에 좋을 것 같다. 그럼 여기서 한 파동이 더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량을 보면 유수홀딩스 주식이 2,600만 주면 소수의, 거의 뭐 제 경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주주 명부를 어쨌든 많이 보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많이 봤을 거니까 주주 운동하면서, 그러면 주식수가 2,600만 주다, 뭐 거의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2,600만 주면 한 대량 보유자가 26명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1,000만 주다 한 10분 정도 있다,
요렇게 보시면 거의 뭐 통계하고 맞아떨어지는데, 그러면 2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뭐 이 주식을 한 10만 주 이상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이날 밑에서 그 정도로 주식을 모은 사람들은 이날 털었을 것이고, 그럼 지금 이제 자사주 매입 때 털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못 텁니다. 근데 자사주 매입 전에 뭔가 주식을 내놓는다?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고, 자사주 매입 때 어쨌든 좋은 재료가 발표되면서 뭐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터지거나, 안 그러면 그 자사주 매입 기간 동안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그때 나눠서 팔거나 뭐 요렇게 될 겁니다. 예, 그런 구조를 생각했을 때 여기서 반등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온 컴포텍, 뭐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이런 잡주들이 한 번씩 상한가를 치더라. 뭐 그런 거에 그냥 기대를 하고, 기대라기보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다리면서 있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딱히 모르겠는데, 근데 나름 뭐 이게 있습니다. 이제 점점 개인 투자자들이 과거에만 해도 뭐 아주 가벼운 재료에도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반응에 따라 들어갔던 사람들이 시장에서 죽으면서,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가고 남은 사람들은 이런 거에 반응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재료 나와도 개인 투자자들이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럼 더 그럴싸한 재료를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일부는 반응하고, 신규로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반응하고, 아닌 사람들만 살아남고, 요 과정을 거쳐서 최근에는 그러면 어떤 재료로 사람들이 유인을 하느냐, 그 쿠팡 나스닥 상장 이후에 나스닥 상장권에 대해서 뭐 유인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뭐 그게 옳다 그렇다 이런 건 모르겠고, 뭔가 이 정도면 오를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재료가 터지지 않을까. 왜냐면 이때도 안 빠지고 이때도 도대체 안 빠지는데, 상식적으로 이거 완전 다 밀려야 되는데 안 빠지고 버티고 있다. 그러면 요즘 시장에서 뭔가 트렌드가 있는 부분으로 뭔가 하나 터질 게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할 수 없는 건데. 그리고 NHN복스는 요즘 시장 트렌드하고 맞지 않으니까 뭐 큰 기대 안 하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좋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너레이 뭐 요 흐름 따라 잘 가고 있습니다. 흐름 따라 잘 가고 있고, 11,000원대 매물만 이제 잘 소화를 하면 그 뒤로는 이제 거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분들 제노레이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을 하느냐, 제노레이가 2019년까지 단 1년도 빠짐없이 매출 증가를 기록한 회사입니다. 설립 이래로. 그리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뭐 특수성을 감안하면 2020년에 매출 증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또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예외로 치면, 그러면 이 회사가 매년 매출이 굉장히 늘어나는 회사구나. 그리고 최근에 보면 매년 매출이 늘어났는데 그 매출의 증가 속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코로나라서 빼고 나면. 그리고 이 속도로 갔을 때 300억대, 400억, 500억, 600억, 원래는 700억 되고 이거 800억 돼야 되고 900억, 1000억대 이런 속도로 간다고 했을 때, 제노레이 영업이익을 생각하면 이때 가면 한 2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지 않을까. 그것만 생각해도, 성장성 빼고 단순 가치로만 보더라도 지금 주가에서 30% 이상 올라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미래 성장 가치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되고, 그 의료기기라는 특수한 업종이다,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상당히 전도유망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근데 아무리 말씀드려도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모든 투자자들이 저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니까. 모든 투자자들이 저처럼 생각했으면 이미 이 종목은 5만 원 갔습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가격에 사시는 걸로 노력을 하시면 되고, 액트는 오늘 뭐 소식들이 많이 나왔는데 150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을 했습니다. 요거 조건은 나쁘지 않습니다. 2%면. 표면 이자가 2%면 나쁘지 않고, 이게 왜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탑업인 출자 목적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넥스턴 바이오사이언스가 전환사채를 찍었으니까 전환 가격도 높고, 이건 나중에 주가 내리면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탑업인 취득? 뭘 도대체 살까? 150억을 가지고. 근데 이 150억에 보면 애누리 없이 다 탑업인 증권 취득으로 돼 있습니다. 뭘까 도대체? 좀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인데, 근데 딱히 나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 정도. 저도 잘 모르니까 그 정도고, 흑자 전환했고, 넥스턴이 어쨌든 세미콘 라이트 밑에 있는 회사니까 그런 외부 자금도 아니고, 그러면 특별한 압박도 없을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깜빡하고 삼성중공업을 빼먹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별도로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스로 많이 발전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이후로 매일매일 좋아지고 강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에 제가 더 낫고, 그런 상태인데, 이게 주는 어떤 자신감이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스스로 많이 발전하고 있음을 느끼는 부분, 이게 실제 발전하든 안 하든 굉장히 투자에 도움이 될 겁니다. 아주 바람직한 느낌입니다. 네. 어쨌든 영신금속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주분들께 가장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이냐, 이걸 생각하고 가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주셨고, 그리고 그분들의 신상은 스스로 숨긴 분들도 많으시고, 또 신상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제가 그거에 대해서 목에 칼이 들어도 발설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근데 그분들의 어떤 받은 내용들을 보면 제가 이걸 믿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부분부터 해서 다양하게 그 주주분들께 어떤 여가해서 보여드려야 될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여가하는 핵심 기준은 주주분들께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지금 주주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저처럼 당한 사람이 이렇게 입장을 바꾼다?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말씀드리지만 돈을 받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 피켓 들고 모욕을 준 거라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 사실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갑자기 허허실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활동이 제 개인이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제가 열받는 거 제가 참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왜? 그게 주주분들께 도움만 된다면. 그 정도의 마음가짐 없이 이런 일을 한다? 당연히
당연히 주주분들께 도움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마음이어야만 그나마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게 이 주주 운동이니까. 예, 그래서 뭐 사실 어제가 아니라 그제 제가 어제구나. 그제 올렸는데, 그제 올려야 되는데 제가 하루 늦게 휴일 때 올렸으니까 어제 올린 그 영상의 내용을 보면 갑자기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잠깐 이걸 통해서 해명을 드리면, 제가 예전에 이 주주운동 초기에 재미로 한다, 그래서 어떤 분한테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 거래 정지도 겪고 정말 피가 마르는 그 과정들을 겪어왔다가 주주운동을 통해서 조금 주가가 오르니까 숨을 쉴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절박한데 재미로 한다 그러니까 이거 뭐 장난하는 것 같고 그렇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전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재미라는 게 그런 재미가 아니라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도 여기에 대해서 태도가 변했다라고 해서 또 뭔가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이런 설명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뭐 그 신뢰에 대해서 제가 강요를 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불필요한 이런 의구심들은 주주의 어떤 단합된 모습을 해치는 거고, 그게 이 주주운동의 힘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그런 어떤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은 안 계시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주총회를 아마 조만간 해야 될 겁니다. 주주총회를. 뭐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주주총회를 앞두고 어쨌든 주주들을 달래서 주주총회를 잘 치르느냐, 아니면 또 싸우느냐,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선택을 제가 하면 나중에 제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또 사람 생각이란 게 또 다양한 거고, 또 그 과정에서 또 누군가는 또 동등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선택을 제가 해버리면, 난 무조건 싸울 거야, 나 감정 상했어, 이렇게 해버리면 그 뒤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문제들, 분열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주운동의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던진 겁니다. 뭐 주주들이 계속 적대적으로 한다 이게 아니다. 좋게 해보겠다. 그러면 당신들이 선택해라. 주주들과 싸울 것이냐, 계속 할 것이냐, 요겁니다. 그러면 싸운다 그러면 어쨌든 그 선택은 최대 주주 측이 했으니까 우리는 또 싸우면 되는 거고, 그 선택을 주주들과 화합해서 잘 가겠다 한다면 또 그게 주주들한테는 아주 좋은 일이니까 또 거기에 우리가 부응을 해 나가면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즉 선택을 누가 하느냐, 요 칼자루를 제가 던져버린 거고, 그래야만 전체 주주들에게 이익이 되는 활동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예, 요런 겁니다. 뭐 이거를 만약에 이해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까 싶고,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해 못하실 분이 안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영신금속은 어쨌든 제가 떠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게 성사가 될 때까지 또 열심히 할 거고, 그 성사가 되는 부분이 뭐 중간에 제가 뭐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결과로 된다 안 된다니까.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또 언급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보된 주주운동. 예, 저도 이제 생각을 한 게, 자꾸 뭔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이렇게 댓글로 달리니까 굉장히 좀 편하고 좋은데, 그 진보된 주주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이 주주운동을 하면서 소송을 계속 하게 되는데, 제가 우리 소액 주주를 대변하는 제가 이제 우리 쪽 변호사님은
정말 그 변호사의 어떤 품이라든지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시고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제가 다른 변호사분들 경험을 못 해가지고 그분 다들 그러신지 아니면 그분들만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훌륭한 분들이라 생각하고, 하지만 또 이게 뭐 사시가 폐지가 되고 변호사 공급이 늘어나면서 그런 또 품위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도 가끔씩 있게 되고, 그래서 제가 주주운동 하면서 변호사한테 제가 직접 협박을 받은 적도 있고 그리고 뭐 사실 정말 돈만 생각한다면 서로 싸워가지고 최대 주주하고 소액 주주들하고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소송전을 해야 돈을 벌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주 운동들을 쭉 살펴봤는데 어쨌든 최대 주주가 소송을 한다는 것은 회사 자금이 아니라 본인 자금으로 해야 되는데, 회사 자금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딱히 이게 뭐 불법도 아니고 문제 삼기도, 이게 바로 잡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제가 하는 활동이 회사에서 뭐 수수료라든지 그 법무법인의 비용 지급하는 걸로 해서 뭐 몇 억씩 나갈 텐데 과연 이게 회사에 도움이 되는 활동인가 고민을 하게 됐고, 그러면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이런 소송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소송을 안 하면 또 회사에서 소액주주들 말에 아무런 관심도 안 가질 가능성도 크지만, 어쨌든 그 단계에서 소송을 해야 되겠다. 그 전에는 이제 미리 소송을 하는 부분은 좀 절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는 어쨌든 회사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전체 주주들이 좋은 방향을 잡아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쨌든 이게 피해를 끼친다라는 부분으로 본다면 조금은 좀 절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걸 반영을 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계속 다듬어져 가고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는 거, 그거를 해 나가야 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5월이 생각보다는 잘 버티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무당이 아니라서 맞추고 틀리고에 대해서, 물론 맞추면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주 크게 의의를 두지는 않습니다. 뭐 영신금속은 많이 올랐고 제노레이가 다음에 아주 시원하게 오르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제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니까 참 감사드리고, 항상 제가 하는 활동은 전체 주주들에게 최선의 방향을 잡아가는 거, 요거라는 점. 그래서 뭔가 중간에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거기서 이제 뭔가 의문이 생기거나 이렇더라도 그 방향에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믿고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심리가 굉장히 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에코 마케팅.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경험적으로는 기다리면 꼭 줬는데, 한번 줬습니다, 가격을. 그래서 잘 가던 종목은 또 이렇게 한번 푹 찍고 가던데, 요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1050원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싸게 사시는 게 좋다, 뭐든. 그렇게 말씀드리고. 좋은 결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싸게 매수해야 사실은 잘 버티니까. 네. 그게, 그게 두 개가 연결된 겁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화, 예, 한화 같이 보도록 하고. 자, 여러분들, 자, 무슨 금속이 뭐냐. 사실 그 금속이 LG전자 마그나사에 납품한다고 해서 엄청난 내재 가치의 상승을 가져온다. 이건 모르겠습니다. 납품 규모도 모르고 그냥 지금 뭐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근데 자, 금속이라고 치면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 타이거 금속 선물 이거는 ETF니까 아니고, 자, 이거 아니고, 용신금속은 아닐 거고, 예. 그러면 이 우선주도 아닐 거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 6개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내용을 살펴보면 뭐는 최소한 이건 아니겠다라고 해서 뭐 한 4개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노력을 하신 분이 과연 얼마나 되실까? 예.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다른 분들도 만약에 궁금하시면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제 이 무슨 금속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고, 그 시장이 돌고 도는 거라서 그 종목들이 이렇게 한번 스치고 간 종목들이 나중에 또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 예, 제가 놓쳐가지고 이제 별도로 올려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요즘 깜빡깜빡합니다. 아우, 와, 아주, 예, 흡족한, 수준 높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저는 종목을 할 때 정말 실오라게 하나 안 남기고 다 털어서 봅니다. 정말로. 볼 수 있는 것은 다. 그러면 이 제노레이가 이 연구개발비 항목 일부를 자산 처리하는 거, 요거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들어올 거라고는 좀 생각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자, 제노레이는 우리가 그 엑스레이를 만들 때, 우리가 아니라 제노레이가 엑스레이를 만들 때 핵심이 되는 4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이 4개 기술을 전부 독자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제노레이가. 그러면 이 독자적인 이 4가지 기술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하면서 개선을 시켜나가고 또 확장을 시켜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술은 다른 업체 걸 사와서 로열티를 지급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로열티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기술이니까 이걸 갖고 있다라는 것은 자산으로 인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는 건 일부는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계 처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인색하게 잡았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 기술은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사실상 원천 기술이나 다름없는 거니까 자산으로 잡아도 되고, 셀트리온 주주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셀트리온의 자산 잡은 거 보면 바이오시밀러를 자산으로 잡아놨습니다. 개발한 거. 근데 이 바이오시밀러 개발한 거 인도 업체도 하고 중국 업체도 개발하고 뭐 표현하자면 개나 소나 다 개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 바이오시밀러 자체가 이미 복제를 하라고 이렇게 열린 부분인데 생물학적으로 똑같지 않으니까. 그러면 누구나 갖고 있을 수 있는 이 바이오시밀러의 복제학에 대한 어떤 기술. 그럼 만드는데 얼마가 드느냐? 얼마 안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상 실험하는 거는 비용이 들지 모르겠지만 이 개발하는데 30억 들었다. 예를 들면 너도 30억 들어서 만들고 저도 30억 들어서 만들고. 근데 이걸 뭐 몇백억, 몇천억을 잡아놨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건 문제가 되는데 저는 제노레이의 이 무형 자산으로 잡는 이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다우 데이터. 예,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다우 기술. 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에코 마케팅, 한화, 다우 기술 이 세 종목 보고 뭐 포스코하고 대한제분은 이제 꼭 봐야 되니까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코 마케팅은 큰 틀에서 이게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고 상장 초기에 고점을 넘겼습니다. 뭐 아마 제노레이의 흐름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주가도 왠지 거의 비슷한 느낌 거의 비슷한 느낌 주는데 요 회사가 실적 잘 나고 뭐 시가총액 뭐 자기 주식 취득도 하고 온라인 종합 광고 대행사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코로나 상황이 종식이 되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지금 온라인 광고 시장이 호황이니까 예, 그러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봤을 때 주가가 좀 밀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도 쌍봉을 만들고 하나 둘 그리고 죽었으니까 부정적인 건 맞는데 요 보면 60주선 이것도 한번 나왔으니까 반드시 반등을 하리란 법은 없고 예, 그랬을 때 전망이 좀 나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주가가 이제 비싸졌고 그리고 코로나가 영원히 이렇게 지속되지 않는다면 온라인 마케팅 시장도 살짝 좀 기운이 빠질 거고 그런 걸 봤을 때 거기에 맞춘 이 단기 흐름은 자연스럽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기 왜 이제 이런 간단한 게 지주사라는 게 생각이 안 날까? 예. 하나는 지주사고 최근에 이제 수급이 좋아지면서 요 스파이크를 만든 상태입니다. 지주사가 부각이 되려면 일단 첫 번째로 모든 종목이 상승해야 되고 모든 종목이 상승해야 이 지주사 자회사들의 상승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증권주가 상승해야 되고 증권주는 자체적인 내재 가치가 아니라 시장이 좋아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증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지주사 차례인데 지금 증권주 강세고 일단 한 바퀴 돈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럼 지주사 차례인데 이미 1월 초에 올랐으니까 이번에 지주사가 뭐 강하게 상승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관심을 받기에는 뭐 내년 이맘때는 괜찮겠지만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주사들은 대체로 다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연결 기준으로 계열사들 실적이 잡히니까. 네, 그래서 뭐 실적 대비 저평가다 이런 걸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별도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요 기준으로 보면 연결 기준으로 보면 무슨 이렇게 저평가된 종목이 다 있지? 시가총액이 2조 3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순자산이 거의 뭐 19조에 영업이익이 거의 2조에 가깝고 와 이거 너무 저평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주사들은 요걸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연결이 아니라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면 자산이 이 정도 되고 실적이 이 정도 되고 그러면 시가총액이 이 정도 되는 게 적정하네. 계열사들 주가가 올라와서 그게 또 반영이 되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뭐 현재 수준에 맞는 주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딱히 단독으로 강한 상승 동력은 없고 지주사 전체가 오를 때 같이 오를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그룹의 어떤 사업 구성이 뭐 딱히 지금 차기 주도주 위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건 아니니까 또 독보적으로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냥 소소한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다우 기술에 대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주사 성격이니까 별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별도로 보시면 시가총액은 1조 1000억인데 자산이 한 5,500억?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높은 상태고, 실적도 배당금 받은 거 따져보면 지금 오히려 다우 기술은 저평가가 아니라 한 적정 가치의 2배 정도 되는 고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키움증권의 가치가 높다라고 본다면, 그게 반영이 돼서 조금 적정 가치 대비 높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 연결 기준으로 잡으면 자산 가치 대비해서 3분의 1의 영업이익이 1조 원이 넘는데 시가총액이 1조 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연결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우 기술이 저평가된 종목은 아니고, 물론 키움증권을 매각을 한다면 저평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어쨌든 장부상으로 남아있는 이상 이게 저평가를 이유로 너무 홀대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대한제분 드디어 이제 반응이 옵니다. 심지어 뭐 시간 내에서는 이제 17만 7천 원까지 올랐는데,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제가 이 두 가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이 종목을 선보였고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고 이제 겨우 뭐 본전 위로 올라왔는데, 제가 보여드렸을 때가 16만 원대? 그리고 제 단가가 15만 원 중반? 뭐 이랬으니까 딱히 성과가 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두 가지, 첫 번째는 제가 계좌 보여드리는 거에서 뺐다. 왜냐면 계속 노출이 돼서 언급이 되면 그게 언급이 돼서 오르면 이게 아주 좋은 일이 되겠지만, 이렇게 안 오르는 이런 과정에서는 인내심을 갉아먹는 게 되니까 언급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은 숫자를 보고 선택한 종목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 대한제분의 숫자 실적 잘 나오고 자산 가치 대비해서 형편없는 수준의 주가고, 근데 얘는 뭐 지주사고 이런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건물 매각해가지고 1,000억 들어오는데, 현금 1,000억 있는 상태에서 또 1,000억이 들어오는데 시가총액이 3,000억도 안 돼. 이게 올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주식이 지금 중소형 철강주 강세인 이런 분위기에서 안 올라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실제로 올라가고 있고, 결국 숫자라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이 중간에 잘 버티는 과정은 결국 인내심을 잘 지켜오는 거. 그래서 언급 안 한 거 잘했구나. 그래서 비록 결과가 나빴지만 지금은 결과가 나쁘지 않은 상태로 됐고 앞으로는 좋은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한제분 보유하신 분들, 이게 단기적으로는 또 뭐 이게 저항 역할을 해서, 변동성이 저항 역할을 해가지고 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거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전에 비해서 주가가 낮았을 때 거래가 상당히 누적이 됐기 때문에 상승으로 방향을 잡으면 꽤 에너지가 강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스코. 포스코가 차기 주도주로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이전의 단기 고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단기 고점을 넘으면 아주 긴 시간이긴 하지만 쌍바닥을 만드는 겁니다. 쌍바닥으로 바닥을 확인하면 아래쪽은 리스크가 크지 않고 위쪽은 다 열려 있으니까 기대 수익률이 리스크를 압도하는, 그러면 시장까지 좋으니까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흐름을 잘 만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만들 거니까 포스코는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좋을 거면 지금 사도 되나? 아니 뭐 이때 안 사시고 왜 이제 와서 사시려고. 근데 뭐 지금 꼭 사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추세대로 해서 요 추세를 이탈하는 거면 정리한다, 이 정도 기준을 잡아놓고 대응을 하시면 그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포스코가 차기 주도주로서 어느 정도 파워를 늘려가고 있고, 수급도 양호하고, 그리고 주가가 어쨌든 이때 대비해서 작년 하반기 대비해가지고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면 포스코가 이제 시가총액이 10조 원대에서 지금 30조 원대가 됐고, 더 오르면 이제 그거보다 더 커지니까 지수의 영향력을 점점 더 강하게 끼칠 거고, 중소형 철강주들도 보면 지금 다 날아갔습니다. 문배철강,
사면철강.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경남스틸. 이 경남스틸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주식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 종목은. 예. 대동스틸. 뭐 이런 종목들 다 지금 이 자산주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로 상승 중이고, 포스코 자회사로서의 어떤 또 안정성까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뭐 포스코가 주도주 혼자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주도주로서 당연히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래서 포스코는 계속 오를 것 같고, 그 분위기가 나중에는 이제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이 아니라 포스코와 뭐 다른 뭐 몇 개를 엮어가지고 이 종목군이 주도주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시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